육지와 함께 한눈에 들어오는 오륙도의 바다. 부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오륙도. 오늘 제작진은 가까운 생활 낚시터를 위주로 돌아보려 합니다. 가까운 만큼 바다는 어떠한 모습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바다 착한 낚시꾼 이성진입니다. 지난 회차에는 저희가 갯바위 위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 회차는 저희가 일반 생활 낚시터 위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생활 낚시터 오륙도 일자방파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낚시인들께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까지 3일 연달아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듣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눈에는 간간히 쓰레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편의 소각로 안에는 쓰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양이 사실 하루 나오는 쓰레기 양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이거보다 훨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인다고 하는데요, 참 심각하죠. 자, 그럼 푸른 바다를 살리기 위한 그 두 번째 노력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일자방파제를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살펴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쭉 한번 비춰보세요. 그 다음에 피디님 가능하세요? 저 뒤쪽도 쭉 한번 비춰보세요. 규모가, 방파제 규모가 제가 멀리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이가 대략 제가 봤을 때 얼핏 봐도 한 2km 이상, 네, 그 정도 길이가 될 만큼 굉장히 크고 긴 규모의 방파제인데, 그런 만큼 생활 낚시인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런 만큼 쓰레기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저와 같이 가면서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죠. 네, 뭐 보시면 대단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 전부 보시면 우리 낚시인들이 뭐 갖고 오시는 미끼 플라스틱 통요, 그 다음에 크릴이 들어있는 비닐 정도, 예, 그 다음에 담배입니다. 담배 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낚시 바늘이라든지 그런 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종류들이죠. 100% 낚시 쓰레기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크지도 않고, 종이니까 녹아서 크게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무심결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 환경이 다 좀 심한 말로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거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수거해서 갖고 오신 쓰레기는 가져가시는 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요 쓰레기들은 저희가 이제 눈에 봤으니까 일단 제가 치워가지고, 아까 이제 쓰레기통이 빛이 돼 있는 거 보셨죠? 그쪽으로 제가 다시 옮겨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치우셔도, 예, 한번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방파제에서 이렇게 풀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네,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낚시인 분들께서.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갯바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간단한 음식 종류를 먹거나 하면 약간 큰 쓰레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밑밥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뿌리고 있는 밑밥 정도, 그 선에서 약간 등치가 큰 그런 쓰레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쓰레기는 바늘을 사셨다던가 아니면 봉도를 사셨다던가 일반 개인 소모품, 이런 종류의 조그만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이제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 소품을 구입하셔서 오픈을 하시고 개봉을 하시고 담고 그냥 이렇게 던져 두시는데, 이런 사소한 쓰레기들이 그냥 바람에 쉽게 날아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로 모이게 되는데, 그냥 쓰고 그냥 버리시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제가 다시 주워 올 텐데요. 이런 거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가져가신 거는 갖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지금 이 방파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방파제예요.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이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방파제가 보기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한 20m 간격으로 쓰레기통이 20-30m 간격으로 하나씩 쫙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을 한 10m 정도만 걸어오셔서 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곳곳에 바로 옆으로 그냥 던져서 버리시는 거예요. 한 10m 정도만 오셔가지고 방금 이렇게 주셔서 넣으시면 여기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소각할 건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할 건 분리수거해서 이제 따로 처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죠? 그거 잠깐 10m 정도 걷는 게 귀찮아서 쓰레기 그냥 바로 버리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5-6도 방파제. 저마다의 여가를 즐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까운 만큼 쉽게 오고 갈 수 있으며 가까운 만큼 더 쉽게 더럽혀집니다. 아쉽지만 우리에게 등잔 밑은 항상 어둡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워나가는 제작진. 이때 조용히 다가와 제작진을 도와주는 한 낚시인을 만났습니다. 길고 긴 방파제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냉랭했던 반응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 일자 방파제나 조도 방파제나 어디 부산 내만큼 방파제에 가보시면 네. 쓰레기통이 있어도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그 낚시를 다 하시면 네. 개인 쓰레기는 봉지에 담아 놓으셨다가 네.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 다 놓고 다 버리시고 가세요. 저 간단한 청소를 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선물까지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착한 낚시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방금 저희가 멀리에서 이렇게 갖고 오신 쓰레기,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주변 쓰레기까지 이렇게 다 수거를 하셔가지고 비닐에 담는 모습을 제가 이제 멀리서 봤거든요. 네. 예,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일반 방파제와는 달리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제 이게 오시는 분들이 뭐 여러 분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잘 모아서 버리는 분 계신데 또 간혹 가다가 뭐 담배를 피우고 버린다든지 또 자기 주위에서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는 잘 합니다. 낚시꾼들이 하는데 또 바다다 보니까 트이다 보니까 담배도 피고 휘도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예. 되어 예.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에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쓰레기 주라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게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를 무심결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본인이 갖고 온 쓰레기 이외에도 주변 쓰레기를 다 모아서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어떤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2009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NGO이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이고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이고요.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워낙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주변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제 활동도 활발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그 나라들이 같이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고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그 낚시하고 관련된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쓰레기가 뭐 낚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낚시 프로인 만큼 네. 예, 이제 낚시와 관련된 그런 네. 쓰레기와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네. 대한 조사도 좀 더불어 사시겠네요.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8년이나? 네. 네. 그 결과에 따르면 낚시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8.5% 정도가 와. 나옵니다. 그 조사에 2008년, 9년에 나온 쓰레기가 한 6만 6천 개 되는데 네. 100개 종류로 나눠서 카드에 이건 뭐다라는 걸 다 기록을 했어요. 네네. 그 중에 낚싯대, 낚싯바늘, 낚시추 같은 것들이 한 5천 개 정도가 나온 거죠.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네. 낚시 쓰레기와 관련된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네. 있나요? 몇 가지만 혹시 쓰시다면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야생동물 피해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바다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좀 연구가 잘 안 돼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 네. 그리고 철새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려달라. 그래서 뭐 사진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45건의 사례를 찾았는데 그 중에 70%가 취미용 낚시, 낚싯바늘, 낚싯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멸종위기 저새라는 새가 있는데 국제적인 보호종이거든요. 그런 새가 이렇게 낚싯바늘을 삼켜가지고 죽었다든지 그런 야생동물 피해가 제일 좀 심각하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연구를 하시는 소장 입장에서 네. 저희 푸른바다 시청자, 네. 곧 낚시인들 분들께 네.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네. 네. 우선은 우리 낚시인들이 본인이 바닷가로 가지고 간 뭐 낚시용품이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시 가지고 오셔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함부로 놔둔 쓰레기가 사실은 다른 생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야생동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진다든지 하는 그 때문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실된 책. 네, 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야생동물이 특히 좀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주변이라든지 내지는 채비가 잘 끊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낚시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최대한 유의해서 낚시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네. 저희가 앞으로 푸른바다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네. 예,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진짜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로 오셨죠? 이제 현장에 와서 네. 얼마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 심각한가를 네. 이제 보러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근데 막상 예상하던 대로 그죠? 네. 이제 방파제 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렇죠. 안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네.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밖은 깨끗한데 네. 바위 뭐 틈 사이에 네. 뭐 생활 쓰레기도 있고 또 그 어선업에서 나온 뭐 그런 쓰레기도 많이 보이고요. 스티로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물론 또 낚시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쓰레기도 그래요. 네, 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뭘 시켜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음식을 먹었던 그런 네.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깨끗한 속도 그렇게 좀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낚시 터 주변에 쓰레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쓰레기 봉투를 나눠준다든지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낚시 업계가
이런 자율적인 청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으신 말씀이에요. 애초 처음부터 낚시터 가실 때 쓰레기도 안 갖고 가시고 혹시 생긴 쓰레기는 본인이 100% 가져오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잘 되면 좋은데 그걸 이제 같이 옆에서도 돕고 낚시인들도 실천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네. 혹시 있을 쓰레기 같은 걸 최대한 오늘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네. 좀 주우면서 또 이제 이야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가시죠. 네. 선생님, 여기도 쓰레기가 굉장히 보니까 오래 방치가 돼 있는 쓰레기 같아요. 네. 네. 아휴, 이런 것들도 좀 하나 주고 가시면 좋을 텐데. 아, 여기는 또 이제 캔을 절묘하게 꼽아놨네요. 네, 매립 공사를 해놨, 매립을요. 네. 아휴. 선생님, 아휴, 심각합니다. 그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해당 구청이나 관련 그 기관에 저희가 이제 제보를 해서 빨리 좀 깨끗하게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후가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자 방파제. 아쉬움을 가득 안고 제작진은 바로 앞에 보이는 오륙도로 자리를 이동해 보았습니다. 네, 방금 일자 방파제를 한번 둘러보고요. 지금 이곳 5,6도 비석섬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 5,6도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생활 낚시터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까 일자방파제에서 저희가 5,6도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지금 이곳에 와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리자마자 간간히 쓰레기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둘러보면서 어떻게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저하고 둘러보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죠. 따라오시죠.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예. 여기도 보시면 네, 그렇게 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이곳은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캔들 간단하게 그냥 본인이 드시고 나서 얼마든지 수거를 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이런 쓰레기조차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이런 것들 보시면 뭐 낚시를 하신 후 잡은 고기를 또 드신 것 같은데, 이런 장갑들요. 네.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쓰레기죠. 나무젓가락.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또 이런 쓰레기를 좀 담아 가시면 훨씬 좋으실 텐데, 이런 비닐봉지가 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닐봉지는 제 쓰레기를 담는 봉투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따라와 보시겠어요? 예. 이제 약간 움푹 패인 곳은 또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뭐 뭔가를 해 드신다고 불을 피우신 것 같은데, 뭐 쓰레기 소각을 한다고 하셨는지 뭐 숯을 피우신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는 모습이 좋지 않죠.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감하게 좀 치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꼭 본인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눈에 보이시는 쓰레기는 그때그때 누구라도 주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대단합니다. 이게 곳곳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 뭐 파도가 휩쓸려서 꼽힌 게 아니고 일부러 꼽아놓고 가신 것 같아요. 이곳이 쓰레기통인 줄 아셨나? 아유, 참 큰일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둔 건 괜찮은데 이것도 갖고 가시지 뭐 않고 이렇게 또 꼽아서 이렇게 안타깝네요. 아유, 할 말이 없네. 이것도 같이. 여러분도 한 5분이면 이 정도의 쓰레기를 우리나라 갯바위 가시면 어디라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예. 5,6도 하면 부산의 상징이죠. 상징인 만큼 좀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사실 이 섬에 왔는데 좀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이 큰데 어쨌든
제 주변만 낚시를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치우고, 저도 오랜만에 오롯도를 왔으니까 재밌는 낚시를 짧은 시간이나마 하고 싶으니까 바로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오륙도와 방파제.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짧게나마 즐겨보는 낚시의 즐거움. 이렇듯 즐거운 시간은 우리의 곁을 항상 빠르게 지나갑니다. 짧은 낚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는 제작진. 낚시 시간이 남았지만 흔쾌히 도와주는 낚시인을 만납니다. 보기에 너무 안 좋고 치우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화끈하게 예. 치우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드시는 예, 예.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이렇게 같이 즐기는 자연이니까 네. 같이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다들 편하게 즐겁게 낚시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산 최대 생활 낚시터 오륙도 일대를 둘러보았는데요. 오륙도 하면 부산 최대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타 다른 생활 낚시터에 비해서 그다지 깨끗하다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본인이 갖고 오신 쓰레기 이외에도 다른 쓰레기를 수거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착한 낚시인이 되는 그날을 기약하며 푸른바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당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바다. 가까울수록 편하지만 더욱 조심해야 하는 친구 사이가 그렇듯 언제나 가깝게 있어주는 바다에게 이제는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차례입니다. Bluebirds fly